자, 페이지 154쪽 눈꺼풀 태염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눈꺼풀 태염은 쉽게 말해가지고 그냥 눈꺼풀에 눈꺼풀 가장자리에 피부병이 생긴 것입니다. 자, 그림에서 보면은 그림 7- 지루 눈꺼풀염 있죠, 그죠? 여기에서처럼 이 몸에 지루성 피부염이 있는 사람들이 주로 생기는데, 그러니까 눈꺼풀에 생긴 피부염증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비듬 같은 것이 이렇게 지루성 피부염의 주 특징이죠, 그죠? 비듬 같은 것이 이렇게 속눈썹에 붙어 있는데, 요런 게 이제 주 증상이니까, 요런 비듬 같은 속눈썹에 비듬이 붙어 있다, 그리고 충혈이 잘 된다, 이런 식으로 이해하면은 눈꺼풀 태염증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거는 피부병 영역에 속하기 때문에 시험에는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나온 적이 거의 없으니까 그냥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눈꺼풀 때 피부와 속눈썹 뿌리에 발생하는 만성염증, 그 다음에 눈꺼풀 때 충혈되고 속눈썹에 비듬이 있다. 그러니까 놓을 수도 있으니까 한 번씩, 모의고사에는 한 번씩 나옵니다. 그 모의고사하고 국시하고는 실제로는 일반적인 모의고사 여러분들 치는 것이 모 학원에서 하는 게 있는데 그쪽에서는 한 번씩 노는 모인데, 실제로 국시에는 거의 출제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속눈썹에 비듬이 있다는 요 주 특징이니까 이제 줄쳐 놓으시고, 그 다음에 눈썹 탈락증, 속눈썹증이 보이고, 자극증상으로 가려움과 자극증상, 결막충혈 있더라. 자, 종류는 두 가지입니다. 본래 피부병으로 인한 지루 눈꺼풀염, 그 다음에 포도알균, 우리 얼굴에 가장 많은 세균이 포도상구균이라 했죠. 포도상구균이 포도알균으로 신용으로 바뀐 것입니다. 그래서 포도알균 눈꺼풀염증, 이 두 가지로 구분된다는 거. 그래서 지루 눈꺼풀염, 눈꺼풀 피부와 속눈썹에 비듬이 붙어 있고 자극물질의 충혈이 잘 되며 환자는 보통 지루성 피부를 가지고 있더라. 그 다음에 포도알균 눈꺼풀염증은 포도알균 원인이 되는 한홍성 염증으로, 그 다음에 눈꺼풀 충혈, 부스럼 딱지가 덮인 농포는 고름 주문이죠. 궤양이 생기고 다래끼, 콩다래끼 자주 발생, 합병적으로 눈꺼풀 끝말린 속눈썹증이 생길 수 있다. 대충 이래만 알고 있어도 나중에 혹시나 어쩌다가 시험에 나오더라도 여러분은 틀리지는 않을 겁니다. 그 다음에 5번에 구성 눈꺼풀 염증인데 이거는 진짜로 나온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뭐냐면 안쪽에, 눈 안쪽이나 눈 바깥쪽에 우리가 좀 찝찝하고 이렇게 자꾸 문지르다 보면은 이게 흘죠, 그죠? 흘면서 이렇게 감염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다 하는 거 알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 155쪽의 눈꺼풀의 구조 이상, 이것을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속눈썹증이 있습니다. 속눈썹증은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뭐냐면은 우리가 예전에는 천모난생이라 했습니다. 천모난생. 그래서 눈이 보면은 지금 보시다시피 눈썹이 이렇게 안으로 막 나있고 밖으로 나있고 자기 마음대로 막 나와 있습니다. 들쑥날쑥. 이러다 보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안으로 나있는 것은 결막이나 각막을 자극하겠죠. 그래서 자꾸 눈을 부비게 됩니다. 부비게 되면은 이제 충혈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눈부심, 눈물 흘림, 이물감 이렇게 느끼는데, 그러다 보니까 각막과 결막이 손상을 입게 돼가지고 2차적으로 세균이 감염돼 가지고 결막염, 각막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거는 애기들이 눈이 막 부비고 이러면은 이제 옆에로 그러니까 애기 얼굴 옆에서 쳐다보면은 속눈썹이 안으로 뻗어나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럼 뽑죠. 그러면 사람 잡죠. 애기를 잡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이제 마취를 좀 시키고 그다음 털뿌리를 이제 냉동분해 시킨 그런 방법도 있는데, 그래도 자꾸 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했냐, 옆에 있는 요 그림 멘트로 이렇게 수술하게 됩니다. 요 쌍꺼풀 수술이죠, 쉽게 말해서. 이렇게 해서 수술하는 것이 속눈썹증이랍니다. 자, 그래서 책을 한번 보겠습니다. 속눈썹이 안구 쪽을 향해 자라서 결막과 각막이 손상. 자, 속눈썹부터 손상까지 갈로 치시면 됩니다. 2차 세균의 감염을 했다. 눈부시, 눈물을, 이물감을 느낀다. 여러분들이 혹시 이 증상, 눈부시, 눈물, 이물감, 여기에 대해서 너무 민감한 반응을 일으킬 필요는 없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시험에 나와서 아주 중요한 증상이라면 제가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그냥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냥 상식적으로 눈썹이 찌르게 눈이 부시고 이물감이 느껴지겠구나 생각하시면 되고, 치료는 속눈썹 뽑거나 털뿌리를 냉동술, 전기분해, 레이저 강, 응고술로 파괴한다. 눈꺼풀 때 교정 수술을 해야 한다.
당연히 그렇겠죠. 우리 상식적으로 알 수 있는 거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줄 속눈썹이라는 게 있습니다. 두 줄 속눈썹은 그 두 줄 속눈썹에 이제 줄 치워 놓으시고, 이거는 예전 책에는 없었습니다. 언제 9판인가 10판인가부터 나오기 시작했는데, 자, 모낭과 연결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앞에서 저 눈꺼풀 셈을 봤었죠, 그죠? 짜이서셈과 마이봄셈을 봤습니다. 그때 마이봄셈은 어떻게 했습니까? 모낭과 연결되어 있지 않았죠, 그죠? 짜이셈은 모낭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낭과 연결된 짜이셈은 바깥다리가 났을 때 속눈썹을 뽑아서 이제 민간요법으로 이렇게 다르게 치료된다라고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래서 모낭과 연결되어 있지 않는 마이봄셈 구멍에서 당연히 모낭과 연결되어 있지 않으니까 속눈썹이 날 리가 없죠. 그런데 나더라 이거죠. 그래서 마이봄셈 구멍 앞에 마이봄 앞에 갈로 치시고 비정상적으로 속눈썹이 나는 것까지 갈로 치시면 됩니다. 그래서 두 줄 속눈썹의 정의를 알고 계시면 된다 이거죠. 그래서 모낭과 연결되어 있지 않는 마이봄셈 구멍에서 비정상적으로 속눈썹이 나는 것. 그러니까 어떻게 했으면 비정상적이니까 솜틀같이 나거든요. 몽골하게 그래 나니까 이게 상당히 가렵습니다. 눈 안쪽으로 자라가지고 상당히 가렵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눈꺼풀 교정 수술을 해줘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156쪽에 눈꺼풀 속말림이 있습니다. 자, 눈꺼풀 속말림은 실제로 이제 눈꺼풀이 안쪽으로 말려 들어가는 거거든요. 자, 눈꺼풀 속말림. 그래서 이제 지금 요거는 겉말림이고, 눈꺼풀 속말림 같은 경우에는 첫째 줄에 보시면은 안구 눈꺼풀부터 해가지고 안구 쪽으로 말려든 상태까지 갈로 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말려드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속눈썹이 각막상피와 결막을 찌르겠죠, 그죠? 그러니까 각막상피와 결막을 손상, 그 부분에 줄 치시면 돼요. 각막상피와 결막을 손상. 그러니까 당연히 눈부심, 충혈, 눈물 흘림이 증상이 있을 것입니다. 요 원인으로는 눈꺼풀 윤추, 그 다음에 원인 요거 있죠, 그죠? 거기 이제 갈로 치시면 됩니다. 눈꺼풀 윤추, 눈꺼풀 결막과 눈꺼풀 판의 흉터, 그게 다쳐가지고 흉터 생겨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안으로 말려 들어가는 경우를 말하겠습니다. 선천 이상 노년변화까지 갈로 닫으면 되겠습니다. 노년변화, 노인이 되면은 안화 속에 가장 많은 게 제가 뭐라 했습니까? 지방이라 했죠, 그죠? 그래서 저 지방이 우리 몸 전체에 지방이 빠지듯이 안화에 있는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부피를 차지하는 그 지방이 줄어드니까 눈이, 즉 안구가 안으로 들어가겠죠, 그죠? 말려 들어가면서, 그래서 눈꺼풀이 안으로 말려드는 게 그게 가장 흔한 원인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덧눈꺼풀과 구별이 된다 써놨습니다. 덧눈꺼풀은 뭐냐면 그림에 보시다시피 요 애기가 요 이제 밑에 살이 많습니다. 살이 많다 보니까 요 부분이 이제 볼살이라고 하죠, 그죠? 그래서 요 살이 많다 보니까 이 눈썹이 똑바로 이렇게 수직으로 씁니다. 수직으로 쓰다 보니까 애가 어떻게 씁니까? 밑으로 쳐다볼 때, 똑바로 볼 때는 눈에 안 걸려요. 그런데 밑으로 보면은 눈이 각막이 이렇게 둥글잖아, 그죠? 둥그니까 이렇게 숙일 때마다, 그래서 눈을 내려깔 때마다 이제 닿이게 되죠, 각막에. 그래서 속눈썹이 이제 각막을 자극하니까 그로 인해서 비비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제2차 감염을 해서 염증을 유발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눈꺼풀 속말림인 경우에는 항상 각막을 자극하고, 덧눈꺼풀인 경우에는 애기들이 밑으로 쳐다볼 때, 즉 하방을 주시할 때 이제 각막에 자극을 주는 그런 다른 점이 있는 것입니다. 덧눈꺼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동양의 소화액이 많고 아랫눈꺼풀의 피부와 눈둘레근이 위쪽으로 밀려 속눈썹이 수직 모양이 되며 아래쪽을 볼 때 속눈썹이 각막을 자극하고 염증을 유발한다 써놨죠, 그죠? 그래서 첫째 줄에 아래부터 시작해가지고 염증 유발까지 셋째 줄 갈로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반면에 선천 눈꺼풀 속말림은 항상 속눈썹이 각막에 닿는다. 줄안치도 다 아시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이제 눈꺼풀 겉말림이 있습니다. 눈꺼풀 겉말림. 눈꺼풀 겉말림은 눈꺼풀이 바깥으로 젖혀진 상태. 자, 눈꺼풀부터 밖으로 젖힌 상태 갈로 치시고 결막이 노출되어 있다. 그러니까 조심해야 될 게 눈꺼풀 속말림인 경우에 원인하고 요게 눈꺼풀 겉말림의 원인이 비슷하기 때문에 섞어가지고 문제를 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닭가지에다가 눈꺼풀 속말림 원인을 이제 적어 놓고 이게 눈꺼풀 겉말림의
그 원인이 양 이렇게 하는데, 실제로 눈꺼풀의 건말림과 눈꺼풀 속말림의 차이점은 뭐냐면은, 눈꺼풀 속말림은 첫째 줄에 각막 상피와 결막을 손상시킨다는 점이고, 눈꺼풀 건말림은 눈꺼풀이 바깥으로 젖혀진 상태이기 때문에 결막이 노출되어 있죠. 그러니까 첫 번째 줄에 눈물 흘림, 토끼 눈 증상, 요거를 줄치세요. 줄치시고 거기에 별표 쪼매나게 해 놓으시고, 그러니까 바깥으로 저희가 눈물이 흐릅니다. 지금 요 그림에 보시면은 요 할머니가 요 바깥으로 눈이 젖혀지니까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흘리고 있죠, 그죠? 그래서 요 보시면은 요 사람도 이 젊은 사람인데 이렇게 눈꺼풀이 바깥으로 젖혀져 있습니다. 젖혀져 있다 보니까 이렇게 젖혀 있죠, 그죠? 그래서 자꾸 눈물이 흐르게 되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눈꺼풀 그 속말림하고 건말림하고 묶어가지고 한 문제씩 나오니까 조심하시고. 자, 그래서 둘째 줄에 보면은 노출성 각막염 줄치시고. 그래서 노출성이 각막염은 말 그대로 각막이 노출되어 생기는 염증이니까 당연히 눈꺼풀 건말림과 연관이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시력장애가 생길 수 있고, 노출성 각막염, 시력장애 각각 줄치시고. 원인은 노년변화, 원인은 노년변화부터 저 어디에 얼굴신경마비, 눈꺼풀 피부의 흉터, 기계적 원인까지 이렇게 갈로 쳤으면 됩니다. 얼굴신경이 뭐였습니까? 눈둘레근을 지배하는 신경이었죠, 그죠? 눈둘레근은 뭐죠? 눈을 감는 근육이죠, 그죠? 그러니까 눈을 감는 근육인 눈둘레근을 지배하는 신경, 얼굴신경인데, 얼굴신경이 마비되니까 눈을 제대로 감지 못하게 되죠. 그래서 눈꺼풀이 말리게 되더라, 바깥으로.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안쪽 눈구석 주름이라는 게 있는데, 요거는 다음 파트에서 바로 설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